자, 이제 실기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광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게 있죠. 기계 숙지라고. 자, 이제 저는 싱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싱글 패드를 붙일 때는 자, 지금 우리가 센터라 그러죠. 센터를 약간 삐뚤게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떨죠.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기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센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자,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얹어만 놓으세요. 이렇게 얹어 놓고 이렇게 돌려봅니다. 돌려봤을 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은 밀면서 붙이고, 여기서 좀 튀어나왔죠? 밀면서 붙이고, 밀면서 붙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들어간 부분이에요.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로 당기면서 붙이고, 당기면서 붙이고, 밀면서 붙이고, 밀면서 붙이고, 밀면서 붙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센터를 맞춥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돌려봅니다. 그럼 바lan스가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처음에 대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싱글 액션이 칠이 잘 까지니까는 듀얼로 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싱글 폴리셔를 가지고서 1단을 놔요. 1단을 놓고서 스타트를 합니다. 어떻게? 자, 1단으로 스타트. 한 손으로 이 기계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좌우로.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6시 방향이 부하가 제일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평작업을 안 놓고 6시로 하게 되면은 이게 갑니다. 저도 컨트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평 작업을 유지하시고, 자, 이 작업 2단, 3단, 이래지. 이 작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숙지가 다 됐으면은 이 손은 올려만 놓으세요. 올려만 놓고 얘가 방향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올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아래. 이해되시죠? 자, 요거 작업만 하실 줄 아시면은 싱글은 마스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놓고 뒷심지고 먼저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기스가 안 나가요 그랬죠? 기스가 안 나가요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자, 기스가 안 나가요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차 표면에 데미지가 다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살짝만 들어주세요. 소리 들리시죠? 부하가 걸리고 빠지고, 부하가 걸리고 빠지고. 절대 누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방향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로? 10시, 11시 방향으로. 어떤 분들 보시면은 지금 기계질이 제일 편한 쪽이 어떤 쪽이냐면은 핸들링이 제일 편한 쪽이 3시 쪽으로 엣지 주는 거예요. 3시 쪽으로. 이쪽이 아까 뭐라 그랬죠? 부하가 제일 적게 걸리는 부위에 3시 쪽이. 그러다 보니까는 3시 쪽으로 이렇게 작업합니다. 기계질 편해요. 기스가 늦게 나가죠. 빨리 안 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죠. 막 갖다 눌러요. 그럼 그 데미지가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표면으로 갑니다. 가압은 줄 때는 줘야 되는데 평상시 작업할 때 절대 가압 주시면 안 돼요. 왜? 데미지가 곱하기 2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연마 작업은 항상 부하로만, 힘도 주지 마세요. 힘도 들고만 있어. 살짝 부하로만. 소리 들리시죠? 눈으로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소리 들으세요. 부하가 걸렸다가 빠지고, 걸렸다가 빠지고, 걸렸다가 빠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커팅까지 다 된 거예요. 그죠? 폴리싱까지. 그래서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평작업으로 나눠셔야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이렇게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평작업으로 펼쳐주고. 이게 싱글 작업의 기본 패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딥기스 잡을 때나 뭐 오렌지필 심한 거 잡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패드를 들어줘요. 이렇게. 어떻게 들어주냐? 저는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때도 엣지 방향은 10시, 11시에요. 소리 들리, 부하 걸리는 소리 들리시죠? 처음에 잡으러 들어갈 때는 조금 오래, 천천히 오래 드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다 잡아갈 때쯤은 어떻게 하냐면은, 왜 그러냐? 처음에 데미지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다 잡힐 때쯤에서는 뭐가 생겨요? 클리어가 까져버립니다. 근데 작업하다 클리어 까져버리면은 전문가들은 돈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까지기 전까지 작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길게 누르고 가면 어떻게 돼요? 확 까져버리지, 나중에는. 그래서 터치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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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참 쉽죠? 한 손으로 내가 기계를 다룰 줄 알고, 부하를 걸 줄 알고, 부하를 반대로 뺄 줄 알고, 부하를 거는 쪽은 이쪽, 그럼 부하를 빼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3시 방향이 부하가 안 걸린다고 그랬죠. 소프트 차량들, 일본 차량들, 떡이 심하게 지는 차량들은 오히려 부하를 빼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때는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커팅을 하면은 이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가압을 듀얼 액션도 그렇고 싱글 액션도 그렇고 가압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듀얼 액션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가압을 안 준 상태예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하냐면은 손 무게만 주세요. 손 무게만. 소리 잘 들어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이래 하면은 이거는 데미지가 3배로 가요. 얘는 왜? 돌아가면서 두드린다 그랬죠. 평상시에도 데미지가 2배인데 눌러버리면은 데미지가 3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손무게만 작업하는 여기서 이해되시죠? 어차피 얘도 싱글 패턴, 한 손으로 하는 패턴만 익히시면 얘도 쉬워요. 그냥 손만 가면 돼. 이렇게 가다가 손만 딱 올려줘요. 얘가 방향이거든.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빙은 조금 더 빠르게 줘야 돼요. 너무 천천히 가면은 떨어지든가 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좌회전으로 가는 속도 좀 더 빨리. 흔히 골프 배울 때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광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택은 하루 종일 하는 작업이고 1박 2일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힘을 주면서 작업하다 보면은 내가 오전만 딱 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무조건 힘을 빼고 해야 돼.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이해되시죠? 자, 요게 기계 숙지 방법이에요. 광택약이 보통 수성, 유성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수성하고 유성하고 차이가 뭐냐 이러는데 사실은 100% 수성약은 없습니다. 없고, 기름, 그러니까 그 뭐 미네랄 오일이든 실리콘이든 그 기름이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뭐 수용성 아니면 지용성 아니면 유화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컴파운드는 거의 지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수성이라는 말은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름기가 적은 약들 있죠. 특히 카밤은 유분이 적습니다. 자, 유분이 적은 약들이 작업하기가 힘들죠. 왜? 유분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금방 드라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제가 한 뒤에다 보시면은 그냥 중조속으로 작업해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카밤은. 근데 대부분들이 고속으로 작업하시죠. 유분이 많은 약들 하는 식으로. 유분이 많은 약들은 그 기름을 밀어넣든 태워서 날려버리든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으로 작업하는 거고, 카밤은 그냥 2단, 맥스 3단이면 충분해요. 연마가 다 됩니다. 속도를 빨리 한다고 커팅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딱 그랬죠. 부하를 살짝 걸어가지고 좌회속으로 천천히만 가면 작업이 다 돼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깎고 다듬고. 안 누릅니다. 얘는 방향만 잡고 있으면 돼요. 깎고 다듬고, 깎고. 여러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쪽을 약간 과하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연습하실 때는. 근데 이게 점점 하다 보면은 평작업 하는 것 같은데 가압이 부하가 들어가 있어요. 부하가. 옆에서 보면 그냥 평작업 하는 것 같아. 근데 부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리 들리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올리게 되면은 무빙을 좀 빨리 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 방법이 있냐면은 이제 조금 숙달이 됐을 때 매직으로 이렇게 일자로 끊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끊어놓고서 어떻게 하냐? 좌회속으로 일자로 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연습을 하냐? 아래에서 위로 탁탁탁탁 끊는 연습. 이해되시죠? 왜 이걸 하냐면은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단 작업할 때, 범퍼 작업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범퍼 작업할 때는 기계를 보통 이렇게 잡으시죠. 범퍼 작업할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범퍼 작업할 때는 속도를 줄이시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 몸체를 잡으세요. 몸체를 간결하게. 간결하게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커버리면은 불편하죠. 이게 간결하게 작업이 안 돼요. 짧은 만큼 구석구석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줍니다. 이러면 작업 끝난 거예요. 싱글 마스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1단부터 한 손으로 연습하셔가지고 그냥 4단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작업이 가능하니까는 그 작업, 그 다음에 뒷기스 잡는 작업. 뒷기스는 털이 조금 짧은 걸로 하세요. 왜냐면은 여기서 포인트 주는데 여기가 털이지만 포인트 주는 부위는 이 부위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과도하게 선을 침범해 있잖아요. 포인트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털이 짧은 거, 중모나 단모 이렇게 세워가지고 톡톡 끊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뒷기스 작업할 때 대부분 기스가 어디까지 잡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게 베이스라고 그랬죠. 베이스 칼라. 이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죠. 얘도 잡히죠. 얘만 안 잡혀요. 왜? 얘는 베이스 층까지 칼라 층까지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했을 때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이게 광택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게 잡히는 기스인지 안 잡히는 기스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조금은 지저분하지만은 자, 데미지가 생겼죠. 데미지가 보여요. 여기에다가 손가락으로 침을 바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톡 찍어놔요. 찍었을 때 얘가 하는 역할이, 침이 하는 역할이 클리어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완화가 됐다든가 안 보인다 이러면 얘는 잡히는 기스예요. 근데 침을 묻혔던, 물을 뿌려봤던 기미가 없어, 잡히는 기미가 없어지는 기미도 없고, 그럴 때는 걔는 안 잡히는 기스예요. 그냥 걔는 무시해야 돼. 대신 물이나 침을 발라봤을 때 요게 안 보이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잡힙니다. 요거는 팁이에요. 팁. 이해되시죠? 이 차가 폴리싱이 가능한 상태인지, 그러니까 오래된 차들은 사실 클리어가 좀 없겠죠. 왜? 광택을 몇 번 냈으니까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오렌지 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도장했는 필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고급사에서. 근데 못하는 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도드라지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깎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광택을 몇 번 낸 차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정면으로 보기에는 전문가들도 사실 그 도막 측정기가 다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서 보세요. 옆에서.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시지 말고 옆으로. 뭐 한 45도나 한 35도 정도 옆으로 보면은 이 필이 보여요. 이렇게. 필이 거의 일자선으로 나타난다면 얘는 도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옆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필이 이렇게 보인다 싶으면 얘는 그래도 광택 한번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차들은 특히 기아차들이 클리어가 굉장히 얇게 나와요. 이게 뭐 원가 절감인지 아니면 클리어 성능이 우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도막 도장 공부할 때는 신차 쪽에서 클리어를 2회 반 뿌린다 그랬어요. 반. 그러면은 처음에 한번 뿌리고 두 번째 뿌리고 세 번째 뿌리고 요 정도 두께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한 번 반이래요. 한 번 반. 한 번 반이면은 어떻게 돼요?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약간 딥 스크래치도 광택으로 다 잡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깊은 거 딱 잡다가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아차 딥 작업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열에 9명은 도장 깝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작업만 하고 타입을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리어 종류가 있어요. 클리어가 UHS, 울트라 하이 솔리드예요. 그 다음에 HS까지는 좀 고급 클리어입니다. 고급 클리어. 그 다음에 전공장에서 사용하는 2대1, 그 다음에 3대1, 4대1, 10대1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고경도급으로 따지는 거고요. 이쪽 뒤로는 그냥 일반 도장이에요. 이거는 요즘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칼라 매치에서 많이 썼어요. 빨리 굳으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광택 작업을 할 때 이게 2대1인지 3대1인지 4대1인지는 어떻게 판명을 하냐면은, 대부분들이 뒤쪽으로 갈수록 후광이라고 그러죠. 후광이 없어요. 그냥 이게 10대1이라면은 4대1, 3대1, 2대1 짱짱하게 해가지고 거울처럼 보이는데, 얘들은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퍼석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뿌연하게 보여요. 그런 애들이 이런 애들 쓴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작업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광택을 냈을 때 패드에 색깔이 묻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뭐지? 이러죠. 그러니까 보수도장에서 뒤에서 하는 거, 전동장에서 하는 거 보수도장이라고 그랬는데, 보수도장에서 우레탄 칠이에요. 우레탄. 1액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도장은 아까 베이스라고 그랬죠. 베이스 컬러의 클리어. 요게 2액형이에요. 그 다음 3액형은 뭐냐면 진주펄이라고 하죠. 진주색은 베이스에 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클리어가 올라가요. 이거 3액형. 근데 우레탄은 1액형은 뭐냐면 한 번에 끝납니다. 단색으로 많이 나오죠. 검정, 흰색, 빨강, 노랑, 파랑. 요 색들이 거의 우레탄 계열에서 1액형. 광택 작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패드에 색깔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놀라지 마시고, 이 자체가 그런 거니까는 그냥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작업하기는 까다로울 겁니다. 왜? 1액형이니까 데미지가 그냥 1대1로 보여요. 클리어가 들어간 것들은 클리어가 그 데미지를 조금은 산란시켜 주는데, 얘들은 진짜로 정밀 작업해야 될 겁니다. 우레탄 셀 마크 하나도 없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광택 잘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숨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하게 가요. 약하게. 그래서 데미지를 최소한에 만들고 다음 듀얼 데미지도 최소한에 만들어야 데미지가 안 떠요.
지금 전자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듀얼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듀얼은 이렇게 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도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때립니다. 그러면 때리는 데미지가 곱하기 2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얘를 때린 데미지를 뒤에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자, 뒤에서 중벌 작업 하러 들어가요. 얘가 생겨 있는지 안 생겨 있는지 몰라요. 왜? 요즘 유분으로 하도 덮는 약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1차에 덮어놨어. 그러면 2차 약품을 써요. 걔는 초벌보다 유분이 더 많아요. 그럼 어디로 가? 또 바닥으로 들어가지. 두드리면은 계속 스며들죠. 2차도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3차 작업을 해요. 3차. 3차는 얘는 기름이 따따블이에요.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기름 어디로 가냐? 그냥 다 덮어놓고 1번부터 3번까지 다 덮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광택을 내고 뭔 작업을 하죠?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죠. 유리막 코팅을 작업하면은 세차를 다 하고 뭐를 합니까? 탈지 작업을 하죠. 근데 어설픈 탈지 재료는 이거 안 드러나요. 왜? 클리어의 기공 속에 얘가 밀고 들어가 있어. 이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어설픈 탈지 재료가 안 드러나요. IPA 센 거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게 나타나? 이런 데미지. 그 다음에 싱글 했던 사람들은 싱글 돌아간 데미지가 바닥 다 뜨거든. 그러면 재작업 하나? 하루 종일 작업하고 이틀을 작업했는데 탈지하니까 이 데미지가 또 대부분 지쳐가지고 그냥 덮어버려요. 유리막으로. 이렇게 작업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술자 입장에서 약을 만드는 사람에서 그 다음에 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업 자체는 무조건 정석 작업으로 가야 돼요. 자, 로타리는 싱글 방향이죠. 싱글 방향은 정밀 작업이에요. 지금 저희 옆집이 CNC 선반 그런 집이거든요. 쇠를 가공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허용 오차가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쇠를 깎는데 1000분의 1mm로 깎아요. 그만큼 정밀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광택은 뭐냐면은 듀얼이든 그 다음에 기어든 얘들은 랜덤 오비탈이에요. 랜덤. 그냥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휘저는. 그러면은 정밀하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싱글에 있는 데미지만 잡는 역할로 가야 돼요. 얘를 가지고서 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데미지가 클리어가 사실 강할 것 같은데 굉장히 민감한 도장입니다. 이 클리어 수지라는 자체가. 그래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면 두드리면은 데미지가 그냥 다 생겨요. 그래서 듀얼로 초벌, 중벌, 마무리 작업에 차들 탈지 딱 하죠. 우리가 보이는 싱글의 전반적인 패턴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아까 이런 자국이 생긴다 그랬죠. 무수하게 때려놔가지고 광이 맑게 보여야 되는데 뿌연하게 보여요. 작업을 해놓고 나면 뭔가 2% 부족한 대부분의 사장님 그래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듀얼로 초중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원의 정밀한 작업은 싱글인데 마무리해서 싱글로 작업하기에는 너무 힘드니 마무리만 듀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뽀글이라는 탈지제를 개발을 했어요. 이게 건 한 10몇 년 전에 개발한 건데 얘가 탈지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약재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묻어놨던 거예요. 묻어놨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되도 안 한 원리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컴파운드는 화학입니다. 화학. 그리고 광택은요. 물리예요. 물리.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택이 뭐예요? 이게 광택입니다. 근데 이거를 현란한 용어를 써가지고 현혹시키죠. 접합이니, 뭐, 레진이니, 뭐니. 근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말이 아닌 거고요. 일단은 광택은 연마에 의해서 면을
평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